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이셨죠?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직접 계셨었죠, 변호사님께서도. 예, 그렇죠. 예, 우선 오늘 이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너무 어이없는 충격적인 그 판결 선고고요. 예. 8대0이라는 것은 전혀 좀 예상치 못했고, 너무 정말 실망치는 거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시켰던 재판부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전 이상 북한에 퍼져가지고 안보 위기, 핵 미사일 위기를 자초했던 사람이고, 물론 그때는 그것이 탄핵 사유가 안 됐지만은,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 정권 시절에 삼성에 8천억 원, 또 이게 현대 1조 원 주식, 1조 8천억 금을 뜯어가지고 재단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미르 774억 원 이 재단, 공익법인 재단은 그 너무나 이 구멍가게에 불과한데, 네. 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최순실이를 무슨 국정농단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최순실이는 국정 운영의 그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기 때문에 비선실세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이 증인들 증언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 소위 그쪽에서 유리한 소위 고영태나 또 차은택이가 추천했던 그 문체부 장관이나 예. 이런 사람들 증언 갖고 그거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고은태는 아시지만은 고은태 또 유성영, 김서현 또 이진동 이 녹음 파일에 의하면 네. 그 고영태가 회장으로 불리우고 조직의 보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무부총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무총장 쫓아내고 재단을 장악한다. 1년 내로. 네. 대단히 치밀한 음모잖아요. 모이죠. 네네. 거기다가 또 재단기금 700억을 꽃감 빼먹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경우에는 이 재단이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해먹은 것이 없죠. 네. 그런데 이런 것과 대비할 때 이 고영태의 경우에는 또 박근혜 정권이 끝나니까 야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예. 아니,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래서,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일단 제가 첫 질문을 개괄적으로 오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일단 이제 여쭤봤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님, 이런 것으로 보일 때 예. 고영태를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는 검찰과 특검, 네. 그리고 그걸 의인으로 떠받드는 야당 의원들, 그리고 헌재에서 이 녹음 파일을 갖다가 탄핵 사유가 간 거였다 하는데, 네. 저는 터무니없는 이 증거치사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 저는 이제 진행자로 앉아 있지만 이 전문가들이 또 나와 계십니다. 이 전문가분들께서도 변호사님께 꼭 좀 여쭤보고 싶다라는 게 계시다고 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박상병 박사님, 서석구 변호사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잘 지켜봤습니다. 네, 네. 오늘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8대0으로. 네, 서 변호사님도 법조인이고 원로시기 때문에 네. 헌재 결정은 일단은 승복을 하시겠죠. 근데 헌재 예, 결정에 일단 보면. 제 문제는, 자, 네. 그러면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예.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서신 분들이 네. 다소 지금 좀 자극적인 은행이라든지 행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박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대리한 서석구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태극기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냉정을 호소하는 것이 더 박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폭력적 방법은 곤란하죠. 그렇지만은 그동안 그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불태우라 하면서 선동하고 자극적으로 한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촛불 집회가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까지 설치하고, 네. 그리고 6.25 전범 김일성 출처사상을 따르는 내란 선동범 이석기 석방 대행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고 반란한 집단들이 바로 촛불 집회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그 촛불 집회를 갖다가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보도해가지고
그리고 텔레비라는 대부분이 그 대통령 하에라는 그 조형물만 비춰주고 이석기 석방이라는 조형물을 고의적으로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태극기 집회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는 축소 보도하고 이 촛불 집회는 과장 보도하니까 네. 결국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결집을 떼고 알겠습니다. 1월 7일부터 촛불 집회를 앞세해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나온 것이 아니어서 비롯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박지훈 변호사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예.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사실은 좀 이런 문재인 얘기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대통령의 사유라면 형사소송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일의 다툼을 하다가 고영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각하를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대리인단에 제가 봤을 때는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장하는 게 여지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기를 내고 생각이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예를 들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명이 되다 보니까 각자 뭐 아시겠지만은 각자 그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각자 그 하고 저는 이제 사실 독자적인 준비 서면과 참고 서면 참고 자료를 좀 네. 제출했습니다. 예.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러면 불복을 한다는데 이게 뭐 재심도 안 될 뿐더러 재심할 곳도 없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이게 뭐 재심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오늘 이게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판 결과를 또 판결문 네. 이걸 다 검토하고 그렇게 뭐 어떤 대처를 할 것이고, 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변호인단들이 아마 네. 그걸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대처를 할 걸로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내일 이 광화문 집회 참석 당연히 하시겠네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건국일의 최대 인파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알겠습니다. 3.1절 때, 그때, 대한문, 남대문, 동대문, 종각, 청계천, 세종로, 종로 3과 종로 5가 팍 겹쳤잖아요. 그래서 주최 측이 500만원 넣고 발표했지만은, 어쨌든 건국일의 최대 인파들이 모인 거죠. 인산인해를.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찍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유분방한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네.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정한 민심은 촛불 이석기 석방이나 요구하는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아니라 태극기가 진정한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내일 촛불 집회 참석하시는 거야. 변호사님 자유시니까 참석하는 건 좋은데, 저 불상사가 태극기 없기를 집회 현장에서 좀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